너 왜 안 먹어? 그거 뭐야? 김밥이야. 이상하게 생겼어. 왜 그런 걸 먹어? 내일은 안 가져와야겠다. 미국 학교의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모두 같은 영어를 쓰고 같은 교과서를 봤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의 집이 도시락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꺼냈고 누군가는 감자칩과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가정의 아이들은 밥과 김밥 같은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 식탁 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검은 김과 밥, 그 안에 들어간 여러 재료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낯설게 보였습니다. 세라 안 씨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김밥을 가져갔는데 한 친구가 김밥을 보며 보기 싫다는 식으로 놀렸습니다. 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에게 다시는 김밥을 싸주지 말고 다른 아이들처럼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밥이 맛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다르게 보이는 게 싫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밥을 하고 재료를 준비해 정성스럽게 말아준 음식. 한국에서는 소풍날이면 누구나 싸가던 음식. 여행을 갈 때도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때도 흔하게 먹던 음식. 그 평범한 김밥이 어린 세라에게는 어느 순간 숨기고 싶은 도시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뒤 미국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의 냉동 코너에 한국의 김밥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냉동 신제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냉동 피자도 있었고 파스타도 있었고 만두도 있었습니다. 김밥 역시 잠깐 관심을 받다가 사라질 수 있는 평범한 신상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학교에서 김밥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바로 그 세라 안 씨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김밥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을 발견한 겁니다. 세라는 냉동 김밥을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평생 집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어 온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 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김밥을 먹어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아니었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계 딸과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냉동 김밥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3주 만에 조회수 약 1100만 회,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김밥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8시 40분에 매장에 갔는데도 이미 품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약 250톤. 김밥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 줄. 그 물량이 단 2주 만에 팔려나갔습니다. 20년 전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을 닫고 싶었던 음식이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다녀도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된 겁니다.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김이었고 같은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도대체 그 2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김밥이 갑자기 미국 사람 입맛에 맞게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김밥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음식 자체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을 찾는 사람이 늘었고 불고기와 김치 같은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더 이상 한인타운 안에서만 접하는 음식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식료품점을 넘어 일반 소비자가 찾는 유통매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밥이 특히 강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던 음식과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김과 밥을 말아 잘라놓은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스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어보면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긴 재료와 채소, 밥을 함께 말아 한 끼처럼 먹는 김밥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완전히 낯설어서 손대기 어려운 음식도 아니었고 이미 먹어본 음식과 똑같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중간 지점이 미국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김밥은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거창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는 고급 요리도 아니었습니다. 소풍날이면 어머니가 아침부터 싸주던 음식이었고 여행길에 챙겨가던 음식이었고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사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할 이유조차 없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새로움이 됐습니다. 한 줄 안에 밥과 여러 재료가 들어있고 잘라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냉동 김밥 신드롬을 폭발시킨 가장 강력한 힘은 SNS였습니다. 한 사람이 김밥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매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장에 도착했지만 제품을 구하지 못했다며 품절됐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무슨 음식이기에 이렇게 구하기 어렵냐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매장 재고를 확인했고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정보를 나눴습니다. 품절이라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광고가 된 겁니다. 제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더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밥이라는 이름 자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스시와 비슷한 음식이라고 설명하던 사람들이 직접 먹어본 뒤 김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다른 문화권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하는 장벽은 맛이 아니라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매장에서 찾을 수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김밥이라는 단어를 직접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파는지 찾고 먹어본 뒤 다시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20년 전에는 한 아이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김밥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 자체가 제품을 찾는 검색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라의 이야기가 단순한 냉동식품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세라는 어릴 때 김밥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식을 미국 친구들에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김밥이 미국 음식처럼 바뀐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먹던 김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던 형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을 빼고 빵으로 감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까지 다른 것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밥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국 대형마트 냉동 코너에 들어갔고 소비자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물론 냉동 김밥 하나가 미국 전체 식문화를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이 김밥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때 미국 학교에서 낯설고 이상한 음식으로 보이던 김밥이 대형 유통 매장에서 대규모 품절을 일으킬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문을 열자 다른 한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불고기나 김치, 만두 같은 음식이 이미 조금씩 미국 소비자에게 익숙해지고 있었고 김밥 신드롬은 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김밥이 혼자 미국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한식에 대한 관심 위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밥입니다. 왜냐하면 김밥만큼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음식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시 숫자를 보겠습니다. 250톤. 김밥 약 100만 줄. 단 2주. 20년 전 한 아이가 친구들 눈치를 보며 빨리 먹어치우고 싶었던 음식이 미국에서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세라는 자신의 김밥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20년 뒤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김밥이 매장에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세라는 김밥 대신 샌드위치를 원했습니다. 20년 뒤에는 미국 사람들이 김밥을 구하기 위해 다른 매장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반전 때문에 세라의 어린 시절 장면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초등학생이었던 세라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가 김밥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바로 그날, 20년 뒤, 미국 사람들이 냉동 김밥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매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전 일찍 갔는데도 이미 품절됐다는 사람, 김밥을 처음 먹어보고 영상을 올리는 사람, 다음 입고일을 기다리는 사람, 어린 세라에게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계 아이들에게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도시락을 가져가면 음식 이름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자리 친구가 김밥이라는 이름을 이미 들어봤을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도시락을 보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묻는 대신 김밥이 맞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입 먹어봐도 되느냐고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미국 학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미국 아이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 완전히 낯선 문화로만 남아있던 시절과는 분명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퍼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먹어봅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검색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음식은 설명이 필요한 낯선 음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김밥이 미국에서 보여준 변화가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김밥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만든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알리기 위해 새로 개발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소풍날 싸주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몇천 원이면 사 먹던 한 끼였습니다. 그 평범한 음식이 국경을 넘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한국계 가족의 아주 개인적인 기억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김밥을 싸줬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김밥을 싸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년 뒤 같은 딸은 어머니에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김밥의 맛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상 안에는 한 세대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숨기고 싶었던 음식. 그런데 이제 미국 마트에서 당당하게 팔리고 있는 음식. 그 반전을 세라와 어머니가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성공보다 역전에 가깝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 음식으로 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판매량으로도 확인됐습니다. 250톤, 100만 줄, 2주 완판. 그 숫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숫자의 출발점입니다. 20년 전 미국 초등학교의 작은 점심 식탁이었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도시락 뚜껑을 닫고 싶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 돌아와 샌드위치를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김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세라가 미국에 맞추고 싶어 했던 그 순간에서 미국 소비자가 한국의 김밥을 먼저 찾기 시작한 순간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김밥은 그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도 그대로였고 밥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한 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20년 전 세라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20년 뒤 미국은 그 김밥을 사기 위해 냉동 코너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